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볼 것을 시사했습니다.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근무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더위와 휴가 시즌인 탓에 통상 비수기로 분류되는 7, 8월 여름철에 수도권에서 분양 큰 장이 설 예정입니다. 서울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좋고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경기도에서 1,000에서 2,000 가구 규모의 대단지 위주로 2만 가구 가까이 물량을 쏟아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국민가요 윤수일 밴드의 아파트부터 또 전 세계를 뒤흔든 로제의 아파트까지 사실 이 아파트는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 속의 아파트는 그 노래 속의 아파트처럼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높아만 지고 또 청약 경쟁률도 역시나 계속해서 높아져서 내 집 하나 아파트로 마련하는 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됐는데요. 자, 높아진 이 아파트의 문턱에서 비아파트가 그 대체제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서울은 오락가락하는 비로 시작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7월 말 지금 이제 세법 개정안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27년도 이제 세법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이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항상 매년 7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예상이 되는 이제 부동산 세금 쪽으로는요. 일단은 지금 이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지금 현행 60%거든요. 현행 60%인데 80%로 좀 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지금 공시 가격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이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까지 상향이 되게 되면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요.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종부세 이제 종부세라는 건 사실은 그 중과세율이 좀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과세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이나 상관없이 3주택 이상부터 이제 종부세 중과가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또 2주택 이상으로 또 종부세 대상을요, 좀 이제 강화를 또 이제 시킬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라든가, 예,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 정부에서도요, 어느 정부도요, 예,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이 희소한 지역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를 시킨다. 바로 최종 소비자한테 이 세금이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보면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지금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임차인한테 전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금에 대한 이게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건이 희소한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이나 아니면 매수자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번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예,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여러분도 뭐 사실 지긋지긋하게 이제 들어보신 거 아니십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주택시장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예,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망에 대한 고민 또 최근에 보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소액 투자로 내가 시세 차익을 누리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예,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과 또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여러 가지 규제책, 정책들 과거와 또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을 늘 해결해주고 계신 저희 전문가들 그 도움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 집 마련 계획,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에는 내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자, 최근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가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죠. 분양가는 높아지는데 대출은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드머니가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이 없으면 사실은 서울에 일반 분양 받기도 지금 어려운 시기죠. 거기다가 이제 기존의 아파트들도 사실은 뭐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전세라든가 이런 그 레버리지를 끼고 사기가 어렵잖아요. 뭐 이제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를 또 이렇게 또 레버리지를 껴서 사기도 어려운 또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사기가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 아파트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사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 지금 상당히 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어차피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재개발로 구역 지정된 지역들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투자하셨던 좀 비교적 좀 이른 시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미래의 아파트 입주권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세 차익도 지금 상당히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소액으로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이제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서울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소액으로 재개발에 투자하는데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요. 재개발 선점 투자 전략. 그래서 소액으로 내가 서울에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기간 내에는 제가 방송에서는 못하는 지역적인 또 설명까지도 제가 할 예정에 있으니까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젠가 서울에 아파트 내 집 한 채는 마련하겠다라는 꿈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시작 첫 단추를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세미나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일산에 문촌마을 14단지 18평짜리 아파트 하나랑 네. 그리고 후곡마을 1단지 32평 아파트 하나 이렇게 두 채를 갭 투자로 이제 전세 주면서 보유 중인데 네. 이게 전세 만기가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까지 기다려 보다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좀 빨리 처분을 하고 아니면 서울 재개발 빌라로 갈아타야 할지 뭐 이게 매도 시점이나 뭐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일산에서 두 개의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해놓으신 상황인데 하나는 네네. 이제 문촌마을 14단지는 그러니까 내년에 전세 만기고 내손이 후곡마을 아니고요. 그게 후곡마을은 내후년 그리고 내년. 후곡마을 1단지는 내년에 그러니까 네네네. 전세 만기 기간이 약간 또 차이가 있고 네. 이걸 지금 그래도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정리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로 좀 옮겨 타고 싶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시기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일산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은 많이 올랐는데 일산은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예, 이거 일산 지금 문촌마을 갖고 계시죠? 네네. 아까 14단지면 여기 지금 뭐 통합재건축 얘기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여기 지금 14단지가 여기 있고 옆에 여기 4개 단지. 예, 4개 단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합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네. 예, 네,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주협력이 인접해 있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GTX는 이제 바로 아래쪽에 있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GTX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좀 이제 개선이 된 지역인데 지금 이제 문촌마을 14단지랑 또 아까 어디 갖고 계신다고 하셨죠? 후곡마을 1단지요. 후곡마을이면 위에 거기 위에 그 위에 경의선 여기 일산역 쪽. 일산역 네. 있는데 아니에요? 예, 네, 경의중앙선. 맞아요. 그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예. 후곡마을 쪽. 그래서 요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2020년이요. 2020년도 네. 예, 어떻게 좀 재미 좀 보셨습니까? 아니, 손해는 아닌데, 뭐. 선행이 아닌데요. 예. 네, 많이 오르진 않아서.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움직임이 사실 거의 맞아요. 없었던 거죠. 그죠? 네네. 예, 2020년도에 다른 지역에 서울의 아무 지역이나 매수하셨어도요. 맞아요. 예, 아파트 더블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제가 근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통 보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뭐 문촌마을 14단지라던가 이런 지역이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일산 자체가 지금 문촌마을 같은 경우는 뭐 선도지구는 아니지만 또 일산도 이제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선도지구 또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그죠? 자, 그럼 여기도 그러면 재건축이나 이게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거 선도지구가 2년 전에 이제 선도지구가 이제 1기 신도시가 이제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죠? 예, 네. 그때 이제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선도지구 지정됐을 때도요, 일산은 거의 가격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이제 경기 남부권에 있는 분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기대감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유를요. 자, 먼저 우리가 신도시라는 거는 서울 도심의 대체제로 지어진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서울 도심을 대체해서 지어진 게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앞으로 공급이 되는 이제 3기 신도시. 그죠? 자, 네. 그런데 이 신도시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요. 가격을 결정짓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래도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자, 우리가 같은 1기 신도시라도 일산하고 한번 분당을 보면 분당은 지금도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신도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서울과의 그냥 물리적인 접근성. 특히 강남 또 서울에서도 가장 우리가 가격이 비싼 어디예요? 강남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일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경기 남부권에 비해서 물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죠? 네. 예. 자, 요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자족 기능이에요. 자족 기능. 자,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지역,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경우에는 또 자족 기능이 상당히 좋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일산은 그런 자족 기능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일산은 일자리가 아주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판교에는 판교 테크노미나 이런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분당권까지 영향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도 지금 들어가 있고 상당히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 남부권과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자족 기능도 갖추고 있고 또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일산은 전형적인 사실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보기보다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죠. 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도시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요. 첫 번째가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얼마나 가깝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주변에 주택에 대한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또는 자족 기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도시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일산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좀 가격 흐름이 조금 좀 약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더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일산이 재건축이 되면 그래도 뭐 지금 그러니까 신도시다 보니까는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는 인프라가 그래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저랑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산이 너무 살기 좋대요. 왜? 인프라가 지금 30년 동안 갖춰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살기는 좋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는지 모르겠대요. 네. 근데 그 큰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자족 기능 여부, 예, 요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일산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앞에 대공 역세권, 창릉 신도시, 여기에 거의 한 5만 가구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서울이잖아요. 그죠? 네. 네.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앞으로 대규모 물량이 더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산 신도시의 경쟁력이 지금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일산 신도시보다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에 앞으로 대공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또 신규 물량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사실은 경쟁력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 다음에 기존에 또 가격이 약했던 이유는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원흥지구라던가 주변 행신동 뭐 원흥지구 쪽에 신규 아파트들이 그동안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얘네는 지금 일산보다 서울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더 좋은 입지에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 대공역세권,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에 앞으로 또 5만 가구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흐름이 조금 기다린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물량들도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죠? 네.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입지에 대한 경쟁력은 더욱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안 좋았지만 GTX A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GTX A 벌써 다 호재가 다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흐름이 이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갖고 계신 아까 그 문촌마을 14단지라던가 아니면 후곡마을 1단지 그거는요. 좀 더 가져가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서울 도심 쪽에 정말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예,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 재개발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재개발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내가 향후에 좀 이제 상급지가 될 만한 지역,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으로 좀 묻어놔야 돼요.
네. 예, 이게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지역에 만약에 입지는 좋은데 재개발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빌라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러면 자, 그 시기에는 내가 좀 갭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하고 틀리게 빌라 같은 경우 지금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서울도. 네.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그때 좀 내가 소액으로 묻어 놓고 나중에 개발 이슈가 생기면 시세 차익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일단 갖고 계신 그 매물 있잖아요. 예, 네. 일산에 예, 더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그냥 서울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매도하시고요. 네. 네. 예, 나중에 매도한 자금으로 어디 투자하실지는 다시 한번 그때 연락 주시면요. 네. 예, 제가 그때 상세하게 또 한번 답변 드릴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상담이 진행될수록 목소리에 조금 힘이 빠지셨는데 그래도 또 매도하고 그 다음 투자 전략 잘 세우면 되니까요. 언제든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구이동에 그 빌라에다가 한번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데 좀 이게 괜찮은가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 구이동의 빌라 보고 오신 예. 거예요, 지금? 예, 예.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투자 금액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 5억에서 6억 정도 비교적 큰 네. 금액인데 광진구 구이동에다 지금 이 금액으로 좀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자세한 지역 이야기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구이동 쪽 보고 계신다고요? 예, 예. 제가, 예, 제 아는 지인이 광진구 구이동 쪽에 예, 지금 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다 해가지고 예, 지난주에 한번 가봤어요. 예, 예, 예. 그 제가 본 지역은 뭐 구이 일동 가랑고등학교 있잖아요. 구이 일동이요? 구이 일동 가랑고등학교 아, 근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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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근처 최근에 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가격도 오르고 아, 여기 지금 모아타운 얘기 나오고 있죠? 예, 예, 투자자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예, 그 부동산에서 물건을 하나 추천해 예, 줬는데 예. 1주택자라 뭐 구축은 취득세가 뭐 8%라고 뭐 어쩌고 예, 해가지고 그렇죠. 예, 1주택자, 지금 그러니까 1주택자시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1주택자 하면 지금 이제 구축 매수하시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시면 이제 취득세는 8%죠. 예, 예. 예, 그 현장에서 예. 주택수가 제외되는 그 신축하고 있는 빌라를 좀 추천해줘서 그걸 보고 왔거든요. 아, 그 매매가가 얼마예요? 요거 매매가가 5억 9천이고요. 아, 6억 이하네요. 예. 예, 전세가는 한 3억 정도에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한 3억 정도 이제 투자금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예. 예, 혹시 그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주소는 아세요? 예, 구이동 231-38. 그러니까 가격대로 봤을 때는 투룸이겠네요. 그죠? 예, 투룸이에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1주택자니까 이제 기축을 매수하시게 되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취득세를 피해 가셔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주택수 제외되는 신축 소형 6억 이하. 그죠? 그래서 요 물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은 지금 보면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양동 일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금 자양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예. 투자 금액이 이제 상당히 높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새롭게 이제 뜨는 지역들이 구이라던가 중곡동이라던가 군자동 요런 지역들이 새롭게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이제 지정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자, 지금 여기 구의역 아래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통기에 연번 부여가 됐고요. 예, 그러면서 좀 가격이 한 차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요 지역, 그러니까는 이제 구의 일동의 지금 상단부, 예, 상단부 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재개발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의 이동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구의 일동이고, 구의 이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아차산 밑자락,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신통기획으로 벌써 이제 선정이 됐어요. 예. 올해 이제 3월인가 4월 달에 선정이 됐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지금 요 가랑고등학교 있는 지역이고요. 여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 지역인데요. 예, 매수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얘보다 좀 더 좋은 지역을 좀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으면 어때요?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 지도상으로 보시면 요 가랑고등학교 주변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광진초등학교 주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도 우리가 초품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가 있는 단지를 가장 선호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중고등학교가 있고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바로 위에는. 그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의역에서 지하철이 멀지만 여기 광진초등학교 주변은 아차산 역세권이에요.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이 됐을 때 가장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그 지역의 단지 내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 여기 광진초등학교는 앞에는 17만 평짜리 어린이대공원, 뒤에는 또 배수지공원, 앞뒤로 공원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가랑고등학교 주변보다는 위에 지금 구의 이동 쪽에 강진초등학교 주변이 입지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예, 역세권에. 그죠? 예. 역세권에 또 공원 바로 인접해 있고 거기다가 초품화에다가. 그죠? 그다음에요.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가잖아요. 그죠? 지금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예. 계시는 지역이. 그런데 실질적인 모아타운 노후도는 여기 광진초등학교 주변의 노후도가 더 높아요. 자, 그러면 노후도도 더 높고, 그 다음에 입지도 훨씬 좋고,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가랑고등학교 주변보다는 광진초등학교 주변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의 서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정비사업 방식은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주민 제안 방식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주민 제안 방식이 입지가 좋은 데가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그렇다고 좋은 데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입지하고 사업성과는 무관하게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은 곳이 먼저 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가랑고등학교 주변이 먼저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네. 실질적으로 입지라던가 노후도는 지금 여기 광진초등학교 주변이 더 좋고요. 여기는 투자 금액이 2억 전후면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 3억 투자하실래요? 여기 광진초등학교 주변에 2억 투자하실래요? 예,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구이동 일대에서 가장 빠른 지역이 어디냐면 요 아차산 밑자락의 구이 이동 쪽이에요. 근데 여기는 구릉 지역이거든요. 구릉 지역, 그러니까 산동네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강진초등학교는 여긴 또 평지예요. 평지의 역세권의 초품화에 요런 입지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데 여기는 벌써 지금 투자 금액이 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아래쪽 평지는 지금 2억이면 투자가 가능해요. 자,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계시는 가랑고등학교 주변보다도 입지가 더 좋으면서 투자 금액은 낮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벌써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구이 이동 아차산 밑자락보다도 투자 금액이 훨씬 더 낮으면서 입지는 더 좋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 주민 제한 방식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예, 입지가 좋다고 해서 먼저 가는 거 아닙니다.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은 곳이 먼저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근에 좀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근데 위에는 광진초등학교 주변은 아직은 이렇게 지금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입지는 좋은데 가격은 지금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어디다가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과연? 예, 투자 금액이 더 낮고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투자 금액이 더 낮고 입지가 좋은 지역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아까 우리 시청자님 여기 좀 투룸 5억 9천에 보셨다 그랬죠? 예. 여기 광진초등학교 주변은요 똑같은 물건들 거의 1억이 쌉니다. 그래요. 예, 4억 후반대면 사요. 아직은. 예, 근데 입지는 더 좋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이라는 게, 해봐야 되겠네요. 자, 부동산이라는 게, 자, 예.
지인 추천으로 살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도 나쁜 지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부동산도 똑같아요. 내가 부동산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여러 지역과 비교를 해서 내가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돼 있을 때 매수를 해야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보고 계신 지역도 나쁜 지역은 아닌데요. 근데 시세 차익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하시려면 광진초등학교 주변 지역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이쪽을 알아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인 추천으로 이 광진구 구이동 쪽은 잘 잡으셨는데 거기서 그래도 조금 더 내 작은 돈으로 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수정해 드렸으니까 광진초등학교 인근 임장 다시 다녀오시고 언제든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다양한 투자 이야기도 나누고 지역 이야기도 나누는데 정말 요즘은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 어떤가요? 라고 문의 들어오는 곳 중에 뭐 절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광진구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광진구에 주목하고 있는지 광진구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예, 지금 투자자 선호 1순위,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하는, 그 다음에 많은 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1순위 지역이 바로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는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진구가 왜 이렇게 요즘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지, 그 다음에 투자 가치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광진구, 우리가 한강변 벨트에는 마용성강이 있죠. 마용성강,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마포, 용산, 성동에 비해서 광진구는 재개발이 상당히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포나 용산, 성동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서 2000년도 초반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재개발이 역사가 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광진구는 재개발이요. 연도를 따지면 정확하게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왜 광진구가 이렇게 개발이 늦었던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원인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광진구 개발이 늦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이 광진구는 많은 분들이 놓치시고 계시는데요. 과거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남이라던가 뭐 이런 데 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개발을 할 때 여기 광진구 일대도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개발을 했을 때 저층 주거지로 개발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말로 하면 저층 주거지, 양옥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마포, 용산, 성동, 뭐 아현동, 지금 한남뉴타운에 있는 한남동, 그 다음에 지금 뭐 아파트 많이 들었던 성동구의 금호옥수동, 요런 지역은 사실은 과거에 판자촌이었어요. 판자촌. 예, 판자촌이다 보니까 빨리 기반 시설을 정비를 하면서 아파트를 올려야 되니까 빠르게 재개발이 시작이 됐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예전에 양옥집으로,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반 시설이 상당히 양호했죠.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이 광진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이 저층 주거지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도가 이제 심해지면서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재개발에 대한 역사가 짧은 만큼 투자자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자양동 한번 올랐던 거 보세요. 가격 3년 만에 15억씩 올라버렸죠. 그렇죠? 왜? 입지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강북의 한강변 벨트를 보면, 지금 뭐 마포라던가, 이제 용산이라던가, 이제 성동이라던가, 이런 데는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광진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죠. 왜? 재개발 초입에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대장주를 보면 성동구에 뭐 여러분들 뭐 서울의 하이엔드급 중에 2등이죠, 2등. 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예, 평당 1억 6천이고요. 그다음에 용산의 한남더일. 예, 평당 1억 4,500이고요. 그다음에 마포의 아이언드 타운이 개발이 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중에 하나. 예, 평당 약 7,6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광진구는요. 광진구는 만약에 향후에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얼마나 갈까요? 예,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또 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마포보다는 무조건 높게 갑니다. 일단은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렇게 지금 성동 용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자, 강진구는 재개발이 느렸던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바둑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양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지만 지금 이제 건물들이 노후화되면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22년부터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양동에서도 자양사동이 최초로 지정이 되면서 22년도에 지금 자양사동 같은 경우가 서울 도심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지역 중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자양동이 이제 얼추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구이, 군자, 중곡으로 지금 개발축이 이동을 하면서 구이동이나 중곡동 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씩 지정도 되고 지금 동의서 걷고 있고 이런 개발 초기 단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즉 우리가 광진구는 입지상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반시설이 양호해서 안 해도 됐던 지역입니다. 안 해도 됐던 지역. 그런데 입지 여건은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여러 번 한번 강조해 드렸던 중곡동 같은 지역들도요. 예, 중곡동 같은 지역들도 3, 4개월 사이에 2, 3억씩 오른 예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은 아실 겁니다. 자, 서울의 이 광진구 같은 경우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는 게 과거에 아까 지금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개발이 되면서 저층 주거지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압도적으로 저층 주거지역 비율이 1등입니다. 1등. 예, 그러니까 개발할 땅들이 아파트로 개발할 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즉 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입지가 좋은 광진구에 예,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진구를 보면 예, 저층 주거지역 비율 49.3% 압도적 1위고요. 예,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비율은요. 과거에 아까 보셨듯이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24등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도 많이 늘려야 되는 게 광진구의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상업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거지역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광진구가 새롭게 성장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 왜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광진구를 선호할까요? 광진구를.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직주 근접성.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직주가 좋아야, 즉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의 한강변이라던가 아니면 서울의 공원 주변의 주거 지역들은 상당히 비싸죠. 자,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거 쾌적성이라고 택하거든요. 즉 뭐냐, 우리가 서울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그냥 크게 두 가지 보면 직주 근접과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사실은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빨리빨리 출퇴근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요. 그렇죠?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낮습니다. 즉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데가 비싼 겁니다. 자, 그러면 용산이라던가 성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비싼 지역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왜 비싸냐? 둘 다 한강변에 있죠. 그렇죠? 자, 용산, 둘 다 청동. 자, 강북의 대표적인 한강원 벨트 아닙니까? 그런데 용산이 거기다가 용산 민족공원을 갖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강은요, 성동구는요, 또 서울숲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그 해당 지역의 주거 쾌적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한강변에 있지만 거기에다가 공원까지 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용 성강 중에서 마포보다는 광진구 훨씬 더 가격이 높게 포지셔닝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광진구는요. 자, 한강변이죠. 자, 거기다가 중심에 어린이 대공원 17만 평 공원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산 성동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잖아요. 금옥동 같은 데 다 구릉지고요. 그죠? 그다음에 용산의 서계청파.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한남루타운 다 구릉지고요. 그런데 광진구는 대부분이 평지라는 거죠. 그래서 용산 성동구가 비싼 이유는 예, 한강변이면서 공원을 갖고 있는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광진구도 역시 한강변과 어린이 대공원 공원을 갖고 있는 예,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예, 형성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또 2호선, 5호선, 7호선 예, 강남 영역 가능하고 그다음에 건대상권이 있고 또 아차산 워커웨이 그다음에 대부분이 또 평지 지형이고요. 그래서 용산 성동구와 같은 입지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금액 자체는 틀리네요. 투자 금액 자체는 왜? 지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투자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사실은 1순위 지역이 바로 광진구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개발축이 자양동에서 지금 이렇게 분자, 중곡, 구이동으로 지금 개발축이 이동을 하면서요. 이동을 하면서 지금 속속들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지금 연봉 부여가 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속속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광진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좀 많은 지역, 즉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이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잖아요. 왜?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이면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 수입이 커지면서 조합원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낮은 지역, 낮죠. 그런데 보통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 보면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30%에서 4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광진구에서 지정이 된 신통지역으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신통지역안이 나온 지역의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거의 100% 이상이 나옵니다. 자, 입지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공원과 한강변이 있고요. 그죠? 자, 거기다가 초기 단계에 있는데 거기다가 사업성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라는 거죠. 바로. 예. 자, 그래서 광진구에 대한 제가 이제 좀 요점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 마용성 대비해서 예, 소액 투자할 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저층 주거지역 비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그만큼 내가 재개발이 될 만한 땅들이 많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지금 광진구와 서울시의 개발 의지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 바로 광진구고요. 예, 그래서 지금 광진구에서는 2040 광진 플랜, 그 다음에 또 광진구 내에서는 또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축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구이 군자 중곡으로 개발축이 이동을 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입지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의 지역들이 사업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광진구 쪽을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광진구에 대한 좀 지역 가치, 그다음에 투자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를 하시고요. 예. 또 만약에 또 상담하실 거 있으면 뭐 방송국 통해서 또 상담을 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광진구에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문의 주시고요. 또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가셔도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또 남은 시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시청 중이시죠? 소리는 네네. 아예 안 들리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강동구 상일동에 네. 3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세를 줬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인데, 네.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현금성 이제 유동성이 없어서 네. 지금 세금을 많이 이제 내야 되니까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그거를 팔고 지금 한 20평에서 25평 정도 되는 걸로 옮겨 타야 될지 네. 그것 때문에 전화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세는 7억 3천에 지금 놓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10억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 이제 5월이 만기예요. 네. 그 세입자가. 그러니까 강동 상일동에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 상황이신데 앞으로 이 비거주 네네. 1주택에 대한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좀 겁나서 미리 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 현금성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못 하니까 이제 현금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집이 공시지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년 사이에. 네. 그 여러 가지 세금이 이제 보유세 말고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갈아타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강동 상일동의 33평형 어떤 아파트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고덕자이요. 고덕자이 아파트 네네. 대표님과 네.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지금 고덕주공 6단지 재건축한 거죠? 네네. 예, 이거 원래 여기 원조합원이셨어요? 네. 아, 원조합원이셨어요? 분양받으신 게 아니라? 네네. 예, 그럼 기존에 여기 거주했던 시기가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세를 끼고 사가지고 12년 정도 현재는 보유했고요. 예. 재건축하고 제가 2년 거주하고 나와갔어요. 아, 2년 거주했었어요? 네네. 2년 거주? 예, 그러면은 사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좀 2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자,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세법 개정안에 보면 좀 거주 요건을 좀 강화시킬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죠? 네. 예, 그런데 네. 어차피 2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가 비과세 구간을 넘어서서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을 따져도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크게 네. 세금적으로 일단은 2년 이상 거주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이제 좀 시드머니가 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가 봐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제 공시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재산세 좀 나오겠죠? 네, 네. 예, 그 재산세가 아마 한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재산세도 나오고 예. 지금 공시지가가 3억이 올라가지고 네, 네, 네. 지금 12억이 넘어가지고 예, 예, 예. 예, 부동산 그 종부세도 내야 되고 예. 그런데 종합부동산. 종부세 부담은 크지는 않으실 거예요. 종부세 아, 부담은요. 그래요? 예, 아, 종부세 네네. 부담은 크지는 않으실 거고 뭐 재산세 내도 이거 제가 볼 때 이 부담은 크지는 않거든요. 예. 네. 자, 네.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요거 매도를 하시고 작은 집으로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디 생각해 놓은 데 있으십니까? 네, 제가 분당권이나 아니면 저기 송파 오금동 예. 그쪽을 그런데 네. 분당권이나 오금동을 가시더라도 거기도 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죠? 야, 지금 오금동도 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거고 분당권도 지금 선도지구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나중에 추가 분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 충분치 않은 상태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매도하시고 좀 작은 집으로 갈아타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또 재건축 이슈가 또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또 추가 분담금은 또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게 또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죠? 네. 저는요, 이거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 왜냐면 이거 매도하시는 순간 100% 후회하십니다. 만약에 오금동으로 간다? 자, 내가 이거를 매도하고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고덕동을 매도를 하고 오금동은요, 물론 송파구죠. 그런데 송파구가 잠실이 좋은 거지, 오금동 이런 데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급지는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새 아파트로 주거 배치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더욱더 남아 있어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지 설명 못 해드리겠는데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요. 차라리 전세금 올려받으시고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 확보하시고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하게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조금 현금이 유동성이 필요하시더라도 고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안내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